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 한번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 마감했는데 S&P 500 지수는 0.6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블록버스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실적 주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실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48%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7% 급등했고요. 또 맥도날드는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실적 콜에서 밝히면서 1.3%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가 됐는데 6.4%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예상치였던 6.5% 성장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니고요. 또 오히려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있었는데 55만 3천 건으로 예상치를 약간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엔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실적 발표됐던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자금이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어제 애플에 이어서 아마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실적을 또 보여줬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매출이 44%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고 또 주당 순이익 EPS도 15.79달러로 예상치였던 9.54달러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50%나 넘는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약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도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트위터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약 9%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유료 일간 사용자 수의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간을 거래 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텔레닥인데요. 원격 의료 관련주로 팬데믹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었던 기업이었었죠. 이 텔레닥이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피해주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상보다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텔레닥의 주가는 8%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매출이 워낙 48%나 급등하다 보니까 서프라이즈한 실적 덕분에 7%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퀄컴의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이죠. 퀄컴의 경우에는 매출이 52% 급증했고 또 주당 순이익 EPS도 1.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해서 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2분기 생산량이 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좀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9%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요즘 인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WTI 가격은 1.5% 오르고 있고요. 현재 64.8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과 팔라디움 금속 가격을 볼 텐데 금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랐는데 이것이 금가 가격 상승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반면에 팔라디움은 친환경차의 촉매제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라디움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장중 2,800달러를 터치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코인별로 좀 조금씩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올스타라고 하면서 돈 그림과 함께 ETF를 얘기하신 거 보니까 뭔가 ETF 업계에서 정말 별처럼 떠오르는 별이 있나 봐요.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핫한 테마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 테마를 내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걸 다 모아준 올스타가 있으면 어떠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올스타 ETF가 이제 뜰 예정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 기준으로 약 한 47억 달러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인 앰플리파이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할 ETF라고 하는데요. 4월 28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마틱 올스타 ETF는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라든지 핀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등의 각종 혁신 테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편입 종목을 약 한 160개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타 ETF와는 달리 종목 비중이 하나에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기관에서는 월별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언제나 그랬겠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성 투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매월 리밸런싱을 해서 지금 테마를 담는 그런 올스타 ETF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굉장한 투자자들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테마성 투자에 대한 열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남들이 뭐 사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돈 잘 버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한 소셜 센티먼트를 추종하는 ETF BZZ, 버즈라는 또 상품이 이미 출시가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좀 편입 종목 목록을 보니까 이제 백신 이 승인이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바백스가 1위더라고요. 이렇듯 좀 테마를 따라가는 그런 ETF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도 아예 이름이 포모인 ETF가 또 신청을 했죠. 이 뒤처지기 싫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 투자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년에 이 같은 테마성 ETF에 무려 42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310억 달러가 이미 좀 유입이 되면서 테마성 투자에 대한 열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팅닷컴의 조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투자자들의 약 한 5분의 1이 레딧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들 중에 80%는 지난 1월에 이른바 게임스탑 대란 이후에 처음 레딧 플랫폼을 접한 이들이라고 또 이런 내용도 나와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들이 좀 갈피를 못 잡으니까 이런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버즈도 굉장히 유명하고 포모 ETF도 상당히 유명한 상태죠. 포모 ETF는 또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다른 ETF가 빨라봐야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반면에 포모 ETF의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워낙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민감하게 반영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또 올스타 ETF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이제 SEC에 그 투자 설명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제 뭐 규제 당국의 뭐 승인이 떨어지면 앞으로 네네.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자, 올스타도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마련되어서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스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리가 틀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해왔던 증권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을 딱 바라보자마자 골드만삭스가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어제 애플이 발표했던 실적의 경우에는 거의 블록버스터급 실적으로 읽힙니다. 애플의 매출이 54% 늘었고 아이폰도 60% 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맥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도 70% 넘게 매출이 증가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16일부터 거의 1년이 넘었죠. 4월 16일부터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매도 의견을 유지해왔다는 사실도 흔히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실은 아니기도 하는데요. 1년 가까이 매도 의견을 유지했지만 애플은 그 이후에 86%나 올랐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49% 오른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아웃퍼폼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폰의 사이클이 팬데믹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이 완전히 틀렸다면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 그리고 아이패드 판매량 모두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83달러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13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애플 실적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시킨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지금이라도 나도 애플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가의 시각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았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에버코어 같은 IB에서도 아웃퍼폼 의견과 175달러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블로우아웃 모두를 이제 날려버릴 만한 이 대박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85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마진이 과거의 사이클에 대비해서 5% 정도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이제 하이엔드 선호 등의 긍정적 요소가 다음 사이클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이와 관련을 해서는 일단은 애플 측에서 부품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기 분기, 그러니까 당분기가 되겠죠. 한 4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너무 좋아서 문제라는 그런 의견도 월가에서 좀 일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번스타인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 IB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FY 2022년도의 실적을 올해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라면서 좀 미리 걱정하는 그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무거울 것이다. 맞아요. 애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재미가 없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애플이 근데 주가가 지난해 8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간의 3년간을 좀 산출을 해보더라도 무려 214%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S&P 500 지수가 동기간에 16%, 40%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굉장히 무겁고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오해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익률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서 말했던 버즈, 네, 맞습니다. 포모, 올스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사실 이렇게 뭐 갑자기 1년 만에 매출이 54% 늘어나고 또 이익도 보니까 순이익도 보니까 2배가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은 진짜 뭐 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뭐 제 개인적인 또 느낌을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IT 제품에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애플이 최근에 아이맥이라고 새롭게 일체형 PC를 내놨잖아요. 네. 근데 알록달록하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아하. 집에 들여놔서 재택근무를 할 때 사용을 해볼까 이런 좀 펌프질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런 팬데믹을 또 계기로 해서 애플이 이제 소비재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맥이 이번에 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그러니까요. 했고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정규직 대 개인 사업자. 이건 정치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아니고요. 네. 기익경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기익경제에 좀 근로를 하고 있는 또 그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되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기업들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좀 놔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자에 좀 힘을 실어줄 만한 발언이 나와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날 이 마티 월시 미국 노동부 장관이 사안을 물론 검토 중이긴 하지만은 기익 근로자 대부분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이제 분류가 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월시 장관은 이 관련 기업들의 이윤 창출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기업들의 성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이들의 성공이 근로자들의 또 이 과실이 전달돼야 한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워시 장관은 노조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임 후에 이처럼 근로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기획 근로자는 2017년도에 5,500만 명, 노동인구의 34%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같은 비율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오늘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좀 급락세를 맞고 말았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버와 리프트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국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판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팬데믹 정상화된다고 하면서 이제 겨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미국에서조차 이 사업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니까 또다시 떨어지고 그간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영국에서 지난 2월 달에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버가 운전자들을 이제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 영국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기간이었죠. 그때 우버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마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양사 입장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한편 이제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는 5월 초에 나란히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니덤증권에서 최근에 우버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를 하면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완화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도 1분기에 리프트의 승차 공유 사업에서의 그 수요 회복세가 좀 반영이 됐을 것이다.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이제 키워드가 실적이 왕이었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좀 뛰어넘는 또 실적이 나와서 5월 초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일단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인정할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분명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건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버 기사는 개인 사업자다라는 주민투표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란 얘기고 결국은 실적은 바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실적만 좋다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별로 모두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다 일괄적으로 시행을 할 그렇긴 수는 하죠. 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시간이 걸릴 사안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실적이 지금 뭐 다른 IT 기업 나오는 것처럼 블록버스터급으로 나온다면은 네. 투자자들도 어떤 좀 호재에 또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